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기상특보입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죠. 하지만 건조한 대기로 가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봄 날씨 전망과 함께 환절기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백태선 의사 겸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근 날씨를 보면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근본적인 거는 이제 계절적인 원인이거든요.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강수량이 이제 부족한 때인데 특히 이제 올겨울 유난히 더 강수량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의 전국에 내린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올해 3.5mm밖에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는 이 같은 기간에 전국 평년값인 18mm보다 한 30% 안팎의 적은 양이 내렸거든요. 또 작년 여름에도 이 지역에 그런 비가 적게 내린 지역들이 이제 유난히 가뭄이 심해서 남쪽 섬 지역은 지금 제한급수가 들어가 있고 또 경상도 지역도 물 부족으로 그 생활용수 공급 그 댐들이 그 저수율이 현격히 떨어졌거든요. 그 대구에 생활용수 공급하는 그 운문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밖에 안 남고 또 작년 봄에도 걱정이 됐었던 충남 보령댐도 현재 저수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근본 원인들은 그러면 금방 한두 달 내에 해소될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이제 4월에 들어서 또 5월에 들어서서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50에서 100mm 오는 날이 한두 차례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가뭄 해결책은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 전략에 힘써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건조주의보라는 말도 있고 건조특보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건조특보는 이제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를 합해서 이제 경보특보라고 하는데 건조특보라고 하는데요. 건조주의보 발령 기준은 실효습도가 35%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건조경보는 더 건조해질 때니까 실효습도가 25%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건조경보가 그런데 이제 올겨울 그렇게 강수량이 원래 이제 북고 남저형 기압 배치가 되면 습한 동해 바다에서 백두대간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되고 북동풍이 불고 그 지역에 원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올해 그런 기압 배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평창올림픽은 무난히 치렀지만 특히 지금 영동지방의 가뭄이 심각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급수 들어갔거든요. 이 지역에 원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겨울에 눈이 적게 내려가지고 겪는 지금 가뭄이고 이 가뭄 상태는 역시 이 지역도 봄 장마가 시작되고 또 한 6월이나 돼야 그런 완전히 좀 물이 채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한급수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제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러 가지 극한적인 날씨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폭염이라든가 한파라거나 또 강한 슈퍼 태풍이라거나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잦아진 반대로 또 이러한 가뭄 현상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그런 어떤 가뭄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 한 20, 30년 전보다 최근 들어서 가뭄 발생 건수가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어떤 완벽한 어떤 분석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수증기의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어디서는 많이 퍼붓고 어디는 이렇게 적게 오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가뭄 문제는 최근 한 3, 4년간 여름철에 평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건조했던 겨울을 지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보통 대형 산불은요, 4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겨울은 유독 겨울에도 산불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총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역시 제일 많았던 게 입산자의 실화였고, 두 번째가 인근 농가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올겨울에 이렇게 산불이 잦은 이유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주로 덮으면서 극심한 한파가 이어졌고, 반대로 눈다운 눈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계절에 상관없이 대형 산불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산자 실화가 가장 산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산 금지가 내려진 지역을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또 입산 시에는 반드시 인화물질인 성냥 라이터 가지고 가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인근의 농가에서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때거든요, 계절적으로. 이 작은 불씨가 퍼져서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들을 태우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대비책이라고 한다면 등산객들 조심해야 되겠고, 인근 농가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이런 확률은 낮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재다, 사람으로 인한 재해다, 산불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별히 조심하라는 의미의 건조특보들이 지금 많은 지역에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때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조사원에 따르면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 원인이 뭔가요? 일반적인 우리 알레르기성 질환, 특히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발병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 특정한 우리 물질이 우리 비점막에 접촉을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반응을 안 보이지만 비염이 있는 환자는 이게 과민하게 반응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도 유발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공해라든지 지금과 같이 환절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감기가 걸렸다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비특이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런 미세먼지가 높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 오염 자체가 아마도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반 코감기랑 어떤 게 다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감기라 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을 호소하는데요. 일반적인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있다가 인후통으로 넘어간다든지 발열이 보인다든지 하는 전신 증상으로 진행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면 대부분 회복을 되는데 반해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은 동일한데 콧물 색깔이 맑은 콧물이 나오고 특히나 코 주위가 간질간질거리는 가려운 증상이 있으면서 이게 회복되는 것도 보통 일주일 이상,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특정한 계절이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코감기랑 알레르기성 비염을 감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쓴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우리 코에 국소적인 우리 스테로이드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병을 가볍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심한 경우에 합병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들에서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가 더 높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축농증이라 부르는 이 코 주위에 고름이 차이는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가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와 동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 자체가 어린 학생들한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 막히고 코가 답답하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두통을 유발한다든지 해서 학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또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또 수면장애도 올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든지 심한 경우엔 성장장애까지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심한 병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한다든지 심한 경우에 우울증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떤 생활 규칙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 자체가 유전적인 성향이 좀 많이 띄고 있거든요. 양 부모 중에 한 부모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면 그 자녀가 한 50%의 확률로 발병을 해요. 그리고 양쪽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한 75% 정도 확률로 발병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인자를 조절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물질에 있어서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외출 삼가한다든지 그리고 외출하고 왔을 때는 항상 손을 씻어줘서 알레르기성 질환에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조하거나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는 날에는요, 안구 건조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 어떤 증상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 하면 눈물이 부족해지는 증상이거든요. 눈물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크게 눈물이 생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눈물이 증발돼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미세먼지가 껴서 우리 눈물막을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 더욱더 이런 눈물이 많이 건조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구 건조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은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엔 눈이 건조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뻑뻑하다든지 충혈이 된다든지 심한 경우엔 이물감까지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을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먼 곳을 주시하는데 20초 이상 눈을 안 깜빡거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우리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우리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안구 건조증 경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인공 누액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10초도 못 버티고 우리가 눈을 자꾸 깜빡거리게 된다면 이건 안구 건조증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안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규칙이 있다면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경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안경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눈이 가렵다 보면 손으로 비비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더 눈물청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눈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우리 눈에 자극적인 화장 같은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컴퓨터 PC 모니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이는 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우리 PC를 볼 때는 일정 시간 우리 눈을 좀 쉬어주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구 건조증이 지속된다면 안과 전문의를 찾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날씨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12월, 1월, 2월 그 긴 겨울을 지나고 앞으로 이제 3월, 4월, 5월을 우리가 봄으로 보거든요. 이 3월 달에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아침 기온이 영하 한 4, 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 추위는 한 두세 차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3, 4, 5월 전체적으로 한 4월 후반 가면 이제 또 이례적으로 기온이 확 치솟는 또 봄이 사라졌다 뭐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기온이 이제 치솟는 그런 현상은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비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많은 양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언급했던 그런 가뭄 문제, 물 관리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전망과 함께 환절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한 운동과 함께 휴식도 취하고 건강한 봄맞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기상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